네, 블랙박스 시간이 좀 돌아왔습니다. 여전히 뭐 장세가 이렇게 올라가질 못하고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어서 투자분들 너무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러나 뭐 힘을 잃지 마시기 바라겠고요. 오늘 방송해드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좀 201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, 다가오는 2012년도에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안점을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한번 해드릴 예정인데요. 블랙박스를 한번 열어보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, 상당히 좀 어려웠던 이제 201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,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뭐 크게 올라가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2012년도를 한번 대비하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2012년도에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들, 2011년도에는 뭐 차화정이라는 그 상반기에 좀 빅히트 상품이 있었고, 하반기에는 뭐 게임주라든가 내수업종들이 좀 상당한 강세들을 좀 보였는데, 과연 2012년도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히트를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수익을 좀 안겨줄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2012년도의 어떤 그 기조 자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성장 기조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이제 고성장 기조에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둔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좀 전환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좀 봉착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 이제 유럽발 리스크라든가 어떤 이제 중국의 어떤 뭐 긴축 그런 부분 때문에 2012년도에는 2011년도와 같은 그런 상승 어떤 흐름이 좀 강력하게 좀 전개되기 좀 어렵고요. 굉장히 좀 진폭이 큰 그런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, 결국 이 지속적인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좀 들어갈 수밖에 없고, 또 재정 적자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세계 각국이 또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을 좀 적극적으로 좀 그 펼쳐 나가기에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성장이 좀 결국 화두가 좀 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또 국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도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올해 이익 증가율이 한 20%대 후반 정도로 좀 나왔는데, 내년도에는 한 10%대 한 중반 정도, 한 15% 정도로 일단 축소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도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은 결국 이 뭐 둔화가 된다는 얘기지만, 결국 여기서 우리가 경기 침체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좀 극단적인 좀 비관론에 좀 빠져가지고 뭐 내년도에 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. 뭐 계속해서 성장은 하지만 이 성장의 속도 자체가 좀 완만해지면서 그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저성장 기조가 좀 지속이 된다는 흐름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시장과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그런 좀 양극화 흐름이 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. 어떤 그 시장 자체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거나 한쪽 방향으로 급락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되는데,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좀 부진한 그런 국가나 업종이 있을 수 있는데, 먼저 그 국가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결국 유럽과 미국과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쓸 수가 없고 굉장한 저성장 구조에 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한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그 전체 어떤 세계 평균 그 성장률에 비해서는 좀 월등히 높은 그 성장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좀 그 매력도가 높은 그런 국가로 분류가 좀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그런 어떤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업종별로 봐도 상당히 좀 양극화된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,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업종은 바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모바일, 차이나 이런 바로 이 저평가인데, 여기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2012년도에 상당히 좀 불확실한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세 가지 키워드 같은 경우는 확실한 어떤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확실하다는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어떤 불확실한 그런 장 상황 속에서도 더욱 돋보이는 그런 어떤 수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.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 유망주까지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릴 텐데요. 먼저 그 모바일 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결국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의 어떤 그 놀라운 그 성과가 좀
나오고 있죠. 뭐 갤럭시 S라는 엄청난 히트 상품이 나오면서 이 모바일 시장 자체가 좀 커나가면서 상당한 그 어떤 성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향유를 하고 있는데, 이 모바일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좀 제공하는 업체들,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또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상당한 성장을 좀 구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올해도 좋았지만 이게 뭐 올해 뭐 단발성 재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겠고요. 거기에 관련된 회사로는 역시 그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.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우리나라 뭐 가장 높은 점유율을 좀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고요. 또 역시 아이패드라든가 아이폰에 들어간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디스플레이 부품을 만드는 실리콘웍스가 이 삼성전자까지 그 매출을 좀 늘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애플과 삼성전자에 동시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는 역시 그 중국입니다. 역시 그 중국을 우리가 계속해서 뭐 2012년뿐만이 아니라 13년, 14년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, 결국 중국이 이제는 그 외형에 대한 어떤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어떤 정책 기조를 좀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내수 시장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국면에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. 역시 뭐 이 종목들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, 타이어 업종에서 한국 타이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. 역시 그 중국 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.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평가됐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, 이 중국의 내수 시장에 진출한 그 회사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점유율하고 매출과 실적을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좀 비싸다 하더라도 오리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정적인 좀 종목으로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역시 그 저평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시장 자체가 내년도에 저성장 국면에 빠진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고성장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만약에 나오질 못한다면은 상당히 그 주가가 좀 크게 빠지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나 원래부터 저평가돼 있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더 이상 할인을 받을 요인이 없겠죠. 내년도에 안 좋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주가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내년도에 크게 그 할인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면에서 한번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.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아트라스 BX 같이 납축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은 상당히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PER이 4배밖에 안 되고요. 앞으로 이 납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면 좋겠고, 현대중공업도 역시 지금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입니다. 거의 지금 자산 가치까지 좀 밀려버리는 그런 주가 수준에 왔는데, 금융위 이후에 좀 최저가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, 최근에 1조 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뭐 플랜트 수주도 한 것처럼 앞으로도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어떤 수주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저평가 종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역시 2012년도에 좀 안전판 효과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 좀 제가 2012년도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. 뭐 앞으로도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전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뭐 결코 뭐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좀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이제 제가 오늘부로 좀 블랙박스에서 이제 더 이상 좀 방송을 안 하게 됐는데요. 그동안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로 업종에 대해서 많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, 다시 한번 뭐 다시 보기 한번 찾으셔가지고 보시면은 좀 좋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저는 또 다른 방송에서 또 제가 또 출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제 후속으로 오시는 분이 또 워낙에 또 출중하시고 좋은 내용을 또 많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좋은 또 그 어떤 투자 좀 자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좀 출연하시는 그 방송도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으로 좀 물러가도록 하겠고요. 그동안 좀 잘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